안녕하세요. 푸른늑대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올리는 게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실시간 방송에 있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혔어야 됐고, 그 시간이 좀 들어가는 바람에 영상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자주 올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실시간 방송도 시작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무엇이냐면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전문성이 전혀 없으며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제63조, 바로 우리 라이더들이 타는 바이크가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이 도로교통법 제63조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일하는 사람은 아니기에 전문적인 의견이 되지는 못하고 전문성도 없겠지만 상식적인 면에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헌법의 전문을 일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의 전문 중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를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참 길죠. 좀 더 요약해서 사회적 폐습의 불의 타파, 조율과 조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자유와 권리에 따른 의무 완수, 자유와 행복의 확보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헌법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해서 보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이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헌법의 가치를 한번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적용해서 무엇이 헌법을 위배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도로교통법 63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의 금지입니다. 자동차, 즉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된다. 자동차 외에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괄호 안에 있는 이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 말은 국가에서 경찰 바이크, 소방 바이크와 같은 긴급 차량에게만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형태나 구조를 가진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에겐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바이크를 타는 사람을 위험의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닌 바이크 자체를 위험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1972년 5월 실시된 내무부의 고시에서도 이륜 자동차, 즉 바이크라는 차량을 기준으로 고속도로의 통행을 제한을 두었지 사람에게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72년 내무부의 고시가 바탕이 되는 이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철저하게 바이크라는 두 바퀴의 물건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야 한다면 긴급 차량이건 뭐건 다 제한을 둬야 하는데 유독 긴급 차량만 예외로 한다? 한마디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1972년 5월에 내무부가 이륜자동차라는 탈 것을 제한한다면 평등하게 모든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못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헌법 제37조 2항을 거론하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불가는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번 영상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헌법 제37조 2항의 앞부분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 뒷부분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요. 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를 제한할 수 있다로 단정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사항에 분명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가 막히게 빼놓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미 1972년 5월 내무부에서 발표한 3륜차와 2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이미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1983년에 도로교통법을 전부 개정을 하면서 그대로 끼워 넣은 것이죠. 또한 헌법 제37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은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이동 통제 같은 것을 시행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국민에게 불특정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위험 속에 쉽게 노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재난 상황에서라면 통용되는 것이지만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것이 국가 재난급의 위기로 인한 통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헌법을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많은 것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분명 우리 같은 일반 라이더들을 통행금지라는 차별을 하면서 오로지 긴급 차량에게만 그 권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평등권이라는 점에서 평등하지 못하며 모든 도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찬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법적 의무에 따르는 권리부여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또한 헌법 제14조, 헌법 제17조, 헌법 제29조 역시 위배되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1972년 5월 내무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확실한 실태조사도 없이 근거도 없이 무작정 3륜차와 2륜차로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차량이 통행하기 시작하던 당시 바이크는 배기량 250cc 이상이면 고속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속도로에선 바이크가 달리지 않았고 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펼치고 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자동차 공업 육성 계획과 같은 정책으로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국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정책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보호무역 정책을 단행하면서 기술력이 전무했던 바이크의 산업이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아자동차의 전신인 기아산업이 자신의 자회사 기아기원에서 일본의 혼다와 기술 제휴를 맺으며 국내에서 저배기량 바이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외국으로부터 부품을 들여온다는 것으로 인하여 외화 유출이라 보고서 제재를 가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엔 양담배 단속이라는 것도 존재했었는데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담배가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산 담배를 구입하거나 피우면 그에 대한 처벌도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바이크 산업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철저한 봉쇄 정책으로 국내에선 250cc 이상의 바이크는 꿈도 못 꾸는 현실이었고
고속도로에선 바이크가 달린다는 것은 상상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원인이 이륜차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일반 도로에서도 250cc 이상의 바이크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런 대형 바이크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는 내무부가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통행금지를 단행한 것이며 그런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며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라이더들에게 전가되면서 온갖 왜곡을 정부와 언론과 사회가 조장하고 만들어내고 받아들이면서 폐를 끼친 것이죠. 그러한 내무부의 고시가 적용된 법이 바로 도로교통법 제63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납세를 합니다. 라이더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납세의 의무를 다합니다. 1년에 내야 하는 바이크의 자동차세를 라이더들은 납부합니다. 바이크를 타기 위해 휘발유를 구입하며 그에 포함된 세금도 납부합니다. 50cc 이상의 바이크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지키며 도로를 달리고 있고 그 보험료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법적 의무를 다 이행하며 인간다운 행위를 하며 국가의 도리를 다하는데 이 나라는 헌법 제34조 1항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하며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은 인간 이하로 취급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어느 도로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가 고향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도로교통법 제63조 따위가 헌법을 무시하며 하극상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가 바이크는 오로지 국도와 지선도로만을 달리게 하는 제한을 가함으로 내가 생활에 있어 소중한 시간 절약과 연료 절약 그리고 막히는 길을 달리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헌법 제10조부터 헌법 제39조까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이크가 고속도로 진입 불가가 당연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장 검색 사이트에 가서 헌법을 검색해 제가 말하는 헌법 조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억지 주장인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말이죠. 쓸데없이 바이크는 건드리기만 해도 라이더가 사망한다. 바이크는 트럭 바퀴에 빨려 들어간다.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올라오면 개판된다. 라는 고속도로 내에서 조사된 실적 통계도 없고 비과학적이고 가상의 상상만을 생각하지 말고 저처럼 법률적인 부분에서 혹은 과학적인 부분에서 납득할 만한 말들을 반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지금의 일본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혼란을 겪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의 대처 방법을 따라하면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는 그 허무맹랑한 개소리를 좀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을 하면 억지 주장이고 비논리적이며 비난하고 실제 겪었던 일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면 전문성이 없다며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렇게 아직도 확증 편향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직접 찾아보지도 않고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으면서 비난은 왜 그렇게들 잘들 하십니까?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외적으로 많이 상승했다고는 하는데 평상시 기본권에 대한 면에 있어서도 여타 선진국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왜 못 보여주는 것일까요? 전 그것이 너무나도 의문이고 두고두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자 이야기입니다. 요즘 국제적인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뛰어난 재난대처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보다 더욱 성숙된 시민의식과 행동, 그러한 것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외적 모습만이 진정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더 깊숙한 내면과 이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중대한 위기적 상황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깊숙한 면모까지 과연 그러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면 그 후에도 사회, 제도, 문화, 경제, 인식의 전반적인 면에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과 행동과 관심을 보인 것처럼 바이크에 대한 관심과 심도 깊은 고찰을 각자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 소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법인데도 악법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국가에 원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간적인 감정, 일시적인 편견, 그리고 그 내면을 외면하는 왜곡된 시선으로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잘 해결할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부작용을 줄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좋은 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그러한 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푸른늑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